지난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학자 총재, 정원주, 윤영호, 이신혜 등의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4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을 향해 윤영호 씨로부터 나온 핵심 증거가 왜곡됐다는 점을 꺼내들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전세계 본부장 윤영호 씨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3일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보고 문건에 권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을 근거로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은 여기서 결정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특별보고 문건이 2022년이 아닌 2023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영호 씨는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기 전 이미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보고서 안에 2023년 새해 인사라는 문구가 들어있고요. 둘째, 2022년 11월에 보도된 언론 기사들이 첨부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이 특별보고서의 작성일을 2023년 1월로 기록했는데 이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보고일을 2022년 1월 3일로 특정했고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해당 내용을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한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지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류를 확인해 2023년 1월 3일로 판단했던 날짜를 특검이 2022년 1월 3일로 특정하면서 날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왜곡된 증거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단순한 날짜 기재상의 오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짜 오타가 있는 것은 조사 단계에서 인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자료를 대조해 날짜를 특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 측은 이 특별보고 문건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아니며 보다 많은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특별보고 작성 시점에 따라 한학자 총재의 기소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다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이날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교유착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하였는데 변호인은 이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이란 국교의 부인, 국가에 의한 종교적 활동의 금지,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억압 금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종교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지 종교가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종교 역시 다원적 헌법 질서 속에서 자신의 의사와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의 영역은 상당 부분 중첩되며 분리하기 어렵고 종교의 정치 관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의 정치 관여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변호사는 이어 가정연합의 교리와 이념은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 해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가능된 경전과 문헌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연합의 교리와 이념 자체가 헌법 질서와 충돌된다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정연합이 말하는 정교협력은 세속적 의미의 정교일치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종교적 이상적 개념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정교분리 위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부족한 공모 증거를 보완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윤영호 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영호의 진술은 법정 내외에서 바뀌고 있거나 법정 증언을 전면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거부하여 피고인이 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유명무실하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을 빼더라도 윤영호의 진술은 상황이나 시점에 따라서 자신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영호 스스로 피고인의 지시 없이 모든 것을 했다고 K씨에게 말하는 녹음 파일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검찰 측 증인 24명의 주신문이 마쳐졌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은 특검이 주신문한 증인 24명 등에 대한 변호사 측의 반대 신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